벌써 차들이 다 꽉꽉 들어찼네요. 12시인데. 그래? BC/PNP, BC 주정부 이민을 통한 난 2이 PNP 연방 이민 승인 후 PR 카드까지 단 10개월.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된 선생님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10개월 만에 모두 끝낸 운이 정말 좋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2023년 6월에 PNP 프로파일을 만든 후 2024년 4월 중순에 영주권 카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소요된 기간이 1년이 채 못 됩니다. 정말 놀랍죠? 최근 캐나다의 이민 정책을 보면 경력자와 외곽으로 가서 일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민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월 말부터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90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높은 PNP 점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전처럼 인비테이션을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막연한 기다림은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BC주에서 이민을 하려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BC주가 아닌 다른 주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BC PNP 서포트를 잘해준다고 소문이 나서 1시간 이상 걸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다닌 선생님들은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기도 했는데요. 물론 준비 기간이 길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4월 PR 카드까지 모두 받고 영주권자가 된 K 선생님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영주권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난 2이 PNP 연방 이민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진행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받은 케이스입니다. 타임라인을 보니 제가 2023년에 올렸던 영상의 선생님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영주권 서류가 배정이 된 것은 몬트리올 오피스였습니다. 요즘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연방이민 승인 기간이 많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K 선생님처럼 익스프레스 엔트리만큼 빨리 받으신 분들의 타임라인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케바케가 많은 캐나다인인 만큼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자,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영주권 진행 과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스프라시아 컬리지 EC 베이직 코스. 2020년 3월은 알다시피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인퍼슨으로 진행을 하던 수업을 온라인으로 막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반 친구들의 이름 외에 새로운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을 보니 한국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채팅창으로 인사를 나누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5월 스프라시아 컬리지 EC 베이직 코스 졸업. 2월 25일 실습을 시작해서 5월 10일까지 3개의 실습을 끝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어서 수업이 다 끝나고도 실습할 장소가 곧바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연결이 되면 EC 베이직은 수업부터 실습까지는 약 11개월 정도 걸립니다. 졸업장은 실습이 끝나고 성적이 완료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이 끝나고 약 한 달 정도 기다려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졸업 날짜는 실습이 끝나는 날짜로 나옵니다. 졸업장과 함께 오피셜 트랜스크립트 성적표 세부를 받습니다. 영주권 진행 시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받은 즉시 스캔을 해서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K 선생님은 6월 21일에 학교에 가서 서류를 픽업한 후 저희 집에 잠시 왔다가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마지막인 스페셜 리드 실습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있었습니다. EC 베이직이나 IT는 실습할 곳을 찾는 것이 그나마 쉬웠는데 스페셜 리드 실습할 곳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실습을 아예 연기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호전이 되고 데이케어에서 실습생을 받는 곳이 많아지면서 실습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봐봐. 2021년 7월 시티 유니버시티 비즈니스 앤드 마케팅과 편입. K 선생님은 케어기버를 준비하기 위해 EC 베이직 수업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EC 수업을 모두 마치고 나서는 케어기버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시아 컬리지 학점을 인정해주는 밴쿠버 시내에 있는 시티 유니버시티의 비즈니스 앤 마케팅과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진로를 변경하여 ECE로 영주권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주 잘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팬데믹 기간에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너무 오래 걸린 프로세싱 타임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으니까요. 대부분 4년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 ECE 1년 자격증 취득. 요즘은 자격증 신청이나 갱신 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죠. 전화나 이메일을 계속 보내서 체크를 해야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7월 데이케어 캐주얼 잡 온콜 티처로 파트타임 시작. 이를 캐주얼로 파트타임을 하게 되면 보통 버케이션이 없고 월급의 4%를 버케이션비로 임금 명세서에 따로 표시를 해주고 돈은 같이 넣어줍니다. 2023년 3월 시티 유니버시티 졸업. 선생님은 대학 졸업 후 PGW를 신청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2023년 5월 데이케어 풀타임 시작. 처음에는 플로링 티처로 이반 저반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선생님하고 일하는 것이 좋은지, 선생님들이 어떤 서클 타임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많이 배우고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말 BCPMP 프로파일 등록. PMP 주정부 이민 프로파일 작성 시 EBC로 진행을 하는지 PMP 연방 이민으로 진행하는지 선택하는 곳이 있습니다. BCPMP 지원 시 고용주로부터 받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mployer Declaration Form 2. Employer Recommendation Letter 3. The Detailed Job Description 4. Company Information 5. 이게 타는 게 더 낫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6. Municipal Business License 7. BCPMP Job Offer 8. Evidence of Recruitment Effort. 이것은 옵셔널입니다. 2023년 6월 27일 BCPMP Skills Immigration Invitation. BCPMP EC 타겟으로 인터내셔널 그레듀에이트 스트림으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공립대학으로 편입해서 약 2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PGWP를 통해 3년 오프 퍼밋을 받았습니다. BCPMP는 캐나다 안 또는 해외에서 관련 경력 2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그레듀에이트 스트림은 학교를 다닌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BCPMP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K 선생님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혼 후 육아에 전념을 하느라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관련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립대학 졸업 후 풀타임 주 30시간 이상으로 잡을 구했기 때문에 바로 BCPMP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BCPMP는 인비테이션을 받은 후 한 달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27일 BCPMP 지원 서류 제출. 선생님이 BCPMP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다행히 수수료가 오르기 전이라 1,150불을 지불하였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금액이 325달러 올라서 1,475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BCPMP 주정부 노미니, 주정부 이민 승인. 연방 이민은 BCPMP 노미니를 받은 후 60일 안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2023년 10월 18일 PMP 연방 이민 신청 서류 제출. 연방 이민은 BCPMP보다 훨씬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IRCC 공식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비용도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금액이 올랐다네요. 주 신청자 및 동반 배우자 1인당 프로세싱 피가 850불에서 950불, 영주권 취득 비용 1인당 라이트 오브 퍼머넌트 레지던스 피 515불에서 575불, 동반 자녀 1인당 디펜던트 차일 230불에서 260불. 저희 집은 작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서류 제출 시
바이오매트릭스 비용까지 3,820불을 지불했었는데 올해 4월 말 오른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니 4,260불이 됩니다. 2024년 1월 25일 연방 AOR 파일 넘버 발급과 바이오매트릭스 요청. 서류 제출 후 3개월 만에 파일 넘버를 받았네요. 파일 넘버와 함께 바이오매트릭스 인스트럭션도 같이 왔습니다. 바로 서비스 캐나다에 예약을 한 후 바이오매트릭스를 1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메일로 온 바이오매트릭스 인스트럭션 레터를 출력해서 여권과 함께 예약 당일날 가지고 가면 됩니다. 바이오매트릭스는 영주권 신청 시 다른 비용과 함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1인당 85불인데 가족당은 170불입니다. 2024년 3월 12일 IRCC PR 승인 메일과 포털1 가족 각각 한 명당 질문에 답을 해서 7일 안에 IRCC PR 포털 사이트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Principal Applicant, Spouse, Dependent Child 순으로 해서 보내면 됩니다. 패스포드에 나와 있는 이름, 키, 친구들 또 온대잖아. 눈 색깔, UCI 넘버, 그 다음에 개인 이메일, 가족당 하나 이메일로도 괜찮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 개인 전화번호,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캐나다에 들어온 날, 마지막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날짜, 마지막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곳, 캐나다 국경이나 캐나다 공항, 현재 캐나다 안에 있는지, 캐나다 안에 있는 경우라면 yes, 캐나다 밖이라면 no. 만약 캐나다 밖에 있다면 안 돌 건데. 언제 되돌아올 예정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지. 2024년 3월 28일 포털2 포털1에 대한 답장 이메일을 보내면 PR 포털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를 받습니다. 포털1에서 포털2까지 4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좋게도 K 선생님은 2주일이 좀 넘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몰라서 헤맸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는 잊어버렸다고 하고 다시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모든 게 처음이니 잘 모를 수밖에요. 2024년 3월 29일 한국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은 후 포털의 사진과 주소 업데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PR 포털에 로그인한 후 PR 카드를 받을 주소와 카드에 들어갈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고 합니다. K 선생님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사진관에서 PR 카드용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 사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할 때 사진의 밝기 등 규정과 잘 맞지를 않아서 애를 먹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이코프 LMI를 진행했던 사람이라면 이코프 PR을 받을 때까지는 클로즈드 워크 퍼밋 상태로 일을 해야 합니다. ECO PR이 있어야만 진정한 자유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PGW 프로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은 분이라면 포털 5만 받아도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겠네요. K 선생님은 ECO PR을 받고 바로 당일 서비스 캐나다에 가서 신넘버를 영주권자형으로 바꿨습니다. 신넘버를 바꾸면 최대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영주권 신용카드 집으로 도착. 한번 운이 좋으니 계속적으로 그 운이 이어졌나 봅니다. K 선생님은 11일 후에 PR 카드까지 받고 영주권 진행이 완전 끝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고 들었던 영주권 타임라인 중 두 번째로 짧게 끝난 경우였습니다. K 선생님은 2023년 6월 27일에 BCPMP 인비테이션을 받고 3월 12일 PR 승인을 받은 후 4월 15일 PR 카드까지 받았으니 만 10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도 아닌데 나란히 PMP 연방이민 신청 후 PR 승인까지 5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과정도 한 달 안에 다 끝났습니다. 에이전시에서도 말하기를 선생님처럼 나란히 PMP 연방이민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보다 빠른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K 선생님과 남편분은 5년 안에 메디컬 무기점을 한 적이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자녀는 캐나다 들어올 때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영주권이 빨리 나오면서 K 선생님은 아이들의 메디컬 입점 비용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IT 수업을 델타 컨티뉴엄 컬리지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영주권자이니 벌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료는 선납을 해야 하지만 벌서를 신청하면 나중에 다 저절로 받을 수 있으니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다. 같이 학교를 다녔었던 또 다른 한국인 선생님도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친구도 퍼시픽림에서 이미 IT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IT가 있으면 연간 2,000불을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EC 베이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보다는 웨이지도 높으니까요. 연초에 영주권 진행이 전부 끝난 제이 선생님의 타임라인도 간단하게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같은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제이 선생님은 K 선생님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PNP 연방이민 지원은 빨리 나온 편입니다. 연방이민 신청한 지 7개월 만에 PR 승인을 받고 10개월 만에 PR 카드까지 모두 받았으니까요. 2022년 9월 29일 BCPNP 프로파일 작성, 2022년 10월 14일 BCPNP 인비테이션, 2023년 2월 1일 BCPNP 노미네이션, 2023년 2월 8일 워크퍼미치드, 2023년 4월 3일 난2 PNP 연방이민 서류 제출, 2023년 11월 14일 포털 1, 2023년 11월 16일 포털 1 리플라이, 2023년 12월 12일 포털 2 사진과 주소 업로드, 2024년 1월 25일 이시오피아, 2024년 2월 5일 PR 카드. 요즘 BCPNP 노미니를 받으면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제이 선생님이 신청할 당시에도 BCPNP 노미니를 3개월 만에 받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개월도 안 되어서 노미니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개월이 넘어서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진행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BCPNP 노미네이션과 함께 워크퍼밋 서포팅 레터를 받은 제이 선생님은 국경에 가서 플래그포를 해서 워크퍼밋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의 퍼밋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BCPNP 측에서 워크퍼밋 서포팅 레터를 노미네이션 레터와 함께 보내줍니다. 그 레터에는 고용주 제한사항을 주기 때문에 클로즈드 워크퍼밋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경력이 있었고 고용주 잡 오퍼가 있었기 때문에 LMI 없이 바로 BCPNP를 신청하고 클로즈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이 선생님은 포털1이 나오기 전까지 AR 넘버를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PR 승인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포털1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제이 선생님은 2022년 10월 14일에 BCPNP 인비테이션을 받고 2024년 2월 5일 PR 카드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BCPNP에서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도 PNP 연방이민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진행은 케바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코피아를 바꿔도 PR 카드를 일주일 안에 받은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카드를 못 받은 선생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공유한 두 분의 선생님은 영주권을 받고 웨이지도 올려받았습니다. K 선생님은 가까운 미래에 홈 데이케어를 오픈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케어를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진행이 모두 끝난 후 새로운 곳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직을 했습니다. 일하는 환경도 좋아서 아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제이 선생님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센터에서 3-5 반드의 리더 티처가 됐습니다. 영주권이 있으니 앞으로 진로를 본인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겠네요. 저에게 본인들의 타임라인을 공유해준 두 분 선생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영주권을 향해 캐나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영주권을 위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